안녕하세요. 우파가 승리한다. 우파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파승리 TV입니다. 오늘부터 그날의 핫 이슈가 될 만한 뉴스, 기사거리를 간략히 정리해서 촬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목적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화당 유튜브의 한계, 그날의 뉴스거리를 정리해서 올려주는 유튜브 방송이 없기 때문에 보수파리 방송, 신의 한수나 정규제나 고성국이나 가세현이나 이런 데를 어쩔 수 없이 가서 보시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동지들, 또 태극기 우파 국민들의 약간이나마 갈증을 해소시키고자 마련했습니다. 이 방송 정기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이슈 타이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다. 이번 8.15 12시 한국은행 태극기 집회의 구호와 똑같습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문재인이가 정신줄을 놨는지 아니면 종북 좌파들의 인간의 장막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정보를 못 받고 생각을 못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국민의 정서와 현 사회의 전반적인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을 뉴스로 기사로 퍼붓고 있습니다. 정신줄 놨다고 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문재인이 모든 사회적인 이슈, 뉴스, 국민의 문제를 알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부동산 잡혔다. 상승폭이 줄었다. 이러한 말을 뉴스에서 했습니다. 대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실련에서 또 발표를 했어요. 경실련이 어떤 단체입니까? 좌파들의 분산, 좌파들의 정책, 탱크. 그게 경실련입니다. 이들이 오늘 발표한 내용. 자, 집값 14% 올랐다는 정부 근거 못 대더라. 국토부에서 10번 넘게 물어봤지만 통계된 자료를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실련에서 물어본 거예요. 부동산 본부장이 50% 급등했다는 민간 분석을 확인조차 않고 수치로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사 가격은 어떨 때였냐? 이 52%가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고 발표한 경실련, 좌파의 핵심 본산 경실련조차도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근거가 언제냐면 지난 6월에 발표한 것입니다. 52% 상승했다. 정부에서는 14% 상승했다. 자, 그런데 물경 8월 2달 사이에 또 10% 15%가 또 올랐습니다. 그 내용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좌파들 단체 대깨문조차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당정청 더블당 청와대 정부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OECD 1위다. 허수이죠, 허수. 지금 우리가 1위입니까? 하지만 내년에는 34위로 추락 전망. 완전 반전이죠. 이 문 씨가 가장 선방했다 밝혔지만 상반기 재정 적자 110조로 역대 최악입니다. 8월 초의 수출도 마이너스 23.6%로 다시 급감했습니다. 본인들이 밝힌 수치예요.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십거리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야당, 그냥 야당이죠. 우리 공화당을 지휘한 박근혜 탄핵 아직도 사과해야. 이런 말을 누가 한 모양이에요. 미통당에서 누군가가 했어요. 하지만 조선일보 논평에 어떤 게 났냐. 탄핵의 강은 왜 이리 깊고 넓은가. 이따위 글을 적었어요. 조선일보 정신 차려야 되죠. 조선일보의 입장은 지금 탄핵을 사기 조작 탄핵을 밝히자는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 탄핵 당시 앞장섰고
모든 말을 퍼내고 확장해서 퍼뜨린 게 조선일보였습니다. 그 조선일보 사주와 등등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탄핵을 외쳤던 정당이 조선일보는 영원히 탄핵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탄핵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사 한 줄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선일보 이놈들 각성해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실련 부동산 본부장이 한 얘기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 99% 심기를 거스리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잡혔다, 안정됐다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그 경실련 부동산 본부장이 한마디 더 합니다. 청와대 정부는 집값 잡는 신용만 하고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인식이 제대로 된 것이냐. 경실련 자기들이 정책 비판하는 이유, 집값, 전셋값 대란, 정권 무능 탓이다. 문재인을 만들었던 경실련, 김상조 정책실장이 현재 청와대 경찰실장이 경실련 출신이죠. 그들하고 동맹적 관계인 이들조차도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누가 구할까요? 우리 공화당 태극기 국민, 정신 차린 태극기 국민만이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통령 궁궐에 갇혀있다.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대통령 궁궐에 갇혀있다. 여당 내에서도 쏟아지는 내임덕 우려. 부동산 민심 제대로 파악 못해. 홍수중의 4대강 발언도 부적절. 지금 본인들조차도 알고 있어요. 이 더블당하고 이 청와대 그 주변의 본인들 그 좌파들 자체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청와대하고 더블당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V자 반등을 말하는데 버리던 수출마저 꺾였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반도체 주력 제품 수출이 약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고 있다. 모든 경제신문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좌파, 골수 좌파 제외입니다. 반도체 등 주력 제품 수출 약세, 예상보다 경제 회복 늦어질 듯. OECD에서 또 발표했어요. OECD. 한국 급격한 고령화, 잠재 성장률 1.12%로 하락할 것. 얘들은 지금 수치로는 조작을 해서 내놓는데 실질적인 나타나는 현상과 해외에서 보는 또 세계 기구에서 보는 그러한 내용들은 너무나 상반되고 있죠. 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이 인해장막, 좌파 인해장막에 갇혀서 생활하는데 진짜 정신줄을 놨는지 치매인지 진짜 인해장막에 갇혀서 그랬는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 말기적 현상이고 나라는 다 망했다고 봅니다. 거의 다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내야 합니다. 누가? 태극기 국민이. 행동하는 우파가 우리공화당, 그 중심에 있는 우리공화당이. 자, 또 이어서 갑니다. 제가 오늘 좀 첫 시간이라 핫 이슈를 해가지고 뉴스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약간 서툴더라도 점점 나아질 겁니다. 제 유튜브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어설펐지만 많이 자리 잡아가고 있죠. 네, 그러한 거하고 똑같아진다고 봅니다. 한 서너 차례 반복을 하면 고성국, 정규재, 가세현 이상으로 혼자서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한 뉴스 이어서 갑니다. 재정적자 역대 최대, 세수도 23조 감소, 재정절벽 현실화. 이게 오늘의 주로 많이 난 기사입니다. 경제면에서. 퍼주기에, 북한 퍼주기 약간 주춤하죠. 유엔 제재로. 하지만 보통적 모든 국민에게 개돼지 구별 안 하고 나눠주는 퍼주기식. 국민 전체에게 100만원, 80만원씩 나눠주고 2천, 3천만원씩 세금으로 걷어들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포퓰리즘 정책, 표만 없고 눈 가리고 아웅씩 하는데 결국은 다 우리 세금으로, 폭탄 세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뭐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부동산 값을 올리지 않았나도 생각해. 부동산 값이 오르면 부동산세를 취득세의 경우는 12배까지 최대 올린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12배입니다. 취득세가. 이렇게 세수 확보를 위해서 미친 듯이 하는 거는 모든 세수가 감소가 돼. 왜? 경제가 위축되고 생산활동이 없다 보니까 세수 자체가 안 고치죠. 그러니까 국민들, 은퇴한 국민들, 특히 은퇴하신 분들, 고령자들, 코 묻은 돈으로 사실 한 10억짜리 임대주택 원룸 같은 거 나가지고서 10채씩 이렇게 만들어서 쪼개서 하시는 분들, 10억 정도의 원룸을 가지고 7, 8개 한다고 그러면 1년에 세금만 6천만 원이에요. 이분들 세금 다 내고 넉넉히 살았는데, 때로는 더 근근히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들이 그래서 부동산 값을 띄워놓고 세금을 더 많이 폭등시키고 폭탄 세금을 물려가지고 세수를 확보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이 듭니다. 그러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중국 폐렴, 코로나 가지고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얘들 우리 국민 치료보다는 러시아, 중국에서 온 애들 공짜로 집단적으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무료로. 그 가격이면 우리 국민들 전체한테 공짜로 마스크도 나눠줬을 텐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마스크를 돈 받고 팔아먹고, 그것도 일주일에 2개씩. 이러한 정부가 중국, 러시아 얘네들한테는 한없이 치료를 퍼주고 있어요. 공짜로. 왜 이런 돈을 우리가 우리의 세금으로 내야 합니까? 우리의 세금으로 얘들을 고쳐야 합니까? 당초에 중국 코로나가 터졌을 때 중국 우한 사람을 입국 금지를 시켰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그러한 행동을 안 해놓고 그러한 얘기는 쑥 들어갔고, 지금 와서 인도적 차원에서 못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인이 입국 금지를 못했다? 그런데 역으로 중국에서 더 먼저 우리나라 중국 우한 폐렴이 극성을 부릴 시기에 중국에서 거꾸로 우리나라를 역으로 입국 금지를 시켰어요. 중국 전체 시킨 게 아니라 중국 우한 등등 베이징 상해 쪽에서 한국 사람 입국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 정부에서는. 제한적으로 각 성, 우리나라 따지면 도, 시도별이죠. 시도별에서 막은 거지 중국 전체에서 발표해서 막은 건 아니다. 한국이 입국 금지를. 이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때 중국인 입국 금지할 때 시도별로 막았으면 되잖아요. 아무튼 얘들은 법도 없고 절차도 없습니다. 경우도 없습니다. 네, 다음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재인이가 부동산 잡는다고 발표한 거 보셨죠? 청와대에서 집값 감독 기구를 만들겠다. 문재인이 지시한 겁니다. 부동산 폭등이 되자 집값 감독 기구를 만들겠다. 아니, 당초에 대통령 억지로 당선돼가지고 처음에 만든 게 뭡니까? 일자리위원회 아닙니까? 일자리위원회 지금 어디 갔습니까? 청와대에다 현황판 붙이고 하던 그 일자리위원회 서너 달 지나가지고 은근슬쩍 일자리 현황판도 없어졌죠? 아예 일자리 얘기도 안 합니다. 집값 감독 기구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값 감독 기구를 만든다는 게 차베스식 가격 통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폭망해서 나라가 만약 절대 안 난 베네수엘라 말고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오늘 관계장관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또 논의를 하겠답니다. 무리한 무조건 시장 통제, 국가 통제,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그러한 시스템, 경제체제를 모두 들여와서 행하겠다는, 법도 없고 절차도 없고 입법, 사법, 행정도 없습니다. 행정조차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행정부조차도 독재 정권, 왕정 정치, 전체주의로 돌아갔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법대로 하자고요? 절차대로 하자고요? 너희들 나중에 바뀌면 보자? 문재인, 너 나중에 대통령 내려오면 너는 300년 징역형이야.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뒤에 앉아서 말만 하면 우리가 끌어내려야 합니다. 촛불혁명이라고 우기는 이 정부, 촛불혁명으로 만든 정부, 태극기 혁명으로 뒤엎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가 맞잖아요. 한참 탄핵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사회 전반을 욕하고 국민들을 욕할 때 대깨맨들이 그러한 난장판의 행동을 할 때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념이다. 있을 수 있는 얘기다. 그냥 웃고 넘어가자고요. 그런데 지금 우파 국민들이 또 우파 국민의 열받은 국민 한 명이 신발 좀 던졌다고 구속을 하고 체포 구치장에 구금시키고 국민 여론의 추세를 떠보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슬그머니 영장 기각하고 그리고 현재 모든 기소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좌파들은 양념이고 우파 태극기 국민한테는 체포영장과 기소, 검찰 기소를 합니까? 편중된 잣대, 법대로 절차대로 안 됩니다. 태극기 혁명이 답입니다. 8월 15일 12시 한국은행 앞으로 신세계 백화점 옆에 있는 한국은행 앞으로 꼭 손에 손잡고 나오셔야 합니다. 한 명이 싸우면 목숨 걸고 싸우지만 1000명, 10,000명이 싸우면 머릿수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쉬운 것들을 안 하죠? 집구석에서 말만 합니까? 네, 우파 승리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당초에 이런 뉴스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뭐 가세이냐 고생의 정규제나 뭐 등등 이런 데서 방송을 1시간, 2시간씩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 중요 사안이다 싶은 내용을 5분 안에 하기에는 너무 짧더군요. 앞으로 좀 더 정리해서 뉴스에 나타난 얘기, 오늘 또 향후 며칠간은 한 뉴스가 될 만한 뉴스를 선별해서 10분 안에 가능하면 끊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방송 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1시간, 2시간씩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동지님이나 우파 승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10분 정도 안팎으로 정리해서 그날의 한 뉴스를 요점 있게 핵심만 하도록 10분 안에 정리하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우파가 승리한다. 우파가 승리하는 날까지 우파 승리 TV 구독, 알림, 퍼나르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파 승리 TV 아직 2,000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